이 영상에서는 Thinkific에서 첫 번째 강좌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커리큘럼을 발행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챕터와 레슨을 활용해 강좌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좌를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모든 사항들, 중요한 설정, 가격 책정, 강좌 랜딩 페이지 준비 및 발행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Thinkific 플랫폼에서 강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 사항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몇 가지 더 고급 설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Thinkific은 14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지만 아래 설명란에 있는 저희 제휴 링크를 사용하시면 무료 체험 기간이 30일로 연장됩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훌륭한 무료 튜토리얼을 계속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 이메일을 입력하고 30일 무료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이름은 댄이고 이 첫 화면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입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험을 위해 신용카드를 입력해야 하지만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퍼 받기를 클릭하세요. 지금은 개인화 설정을 건너뛰고 바로 코스 만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가입하면 Thinkific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몇 가지 주요 위치를 안내해 줍니다. 여기에는 시작을 돕기 위한 가이드 워크플로우가 준비되어 있고 저희는 첫 번째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 볼 겁니다. Thinkific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코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기본을 배우고 그 다음에 AI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너뛰기를 클릭해서 빈 상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코스 생성 대시보드가 나타나고 코스 제목이 New Course로 되어 있으며 현재 초안 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AI 지원 설정을 사용했다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제목이 표시됐을 겁니다. 이걸 변경하려면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맨 위에서 코스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YouTube Ranking Academy로 하겠습니다. 주요 동작 버튼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탐색에 도움이 되며 여기서 설정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새 이름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inkific은 정말 깔끔한 UI를 제공해서 과정을 따라가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챕터 추가를 클릭해 봅시다. 이 챕터의 이름은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슨을 기본적으로 초안 상태로 설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의 계층 구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드는 각 챕터에는 하나 이상의 레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박스를 체크하면 레슨이 실수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세요. 상단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코스 설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커리큘럼 탭으로 다시 가면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사용해 두 번째 챕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채널 설정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첫 번째 영상 만들기입니다. 이제 3개의 챕터, 즉 코스의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챕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히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챕터 제목을 클릭하면 이름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챕터의 번호를 붙이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1장 아래에서 레슨을 추가해 다양한 레슨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슨에서는 비디오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Grow 또는 플러스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비디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레슨 제목에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붙여넣겠습니다. 영상을 이미 업로드했다면 이 드롭다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직 없다면 새 영상을 먼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대 비디오 파일 크기는 2GB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만약 더 큰 용량의 비디오가 있다면 Thinkific에서는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해 비디오를 압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파일을 찾아보고 첫 번째 레슨 비디오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비디오 미리 보기는 업로드가 완료된 후 처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업로드, 처리, 인코딩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썸네일, 자막, 그리고 설정은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레슨을 저장하자마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한다면 비디오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할 때 미리 작성해둔 요약문을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일반적인 서식 도구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굵게 표시하거나 글머리 기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이곳에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따라와야 하는 어떤 레슨의 PDF나 파일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설정에서 이 레슨을 무료 미리 보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레슨을 필수로 설정할 수도 있어서 학생들이 이후에 모든 레슨을 듣기 전에 이 레슨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레슨에 대해 토론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이 비디오를 다운로드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콘도 변경할 수 있고 몇 가지 옵션이 있으며 원한다면 이 라벨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정을 그대로 두고 이 레슨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관리 비디오 설정 아래에 있는 비디오 라이브러리 설정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라이브러리가 새 탭에서 열립니다. 이 행에 아무 곳이나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1강에 업로드한 비디오이고 또는 여기 메뉴에서 편집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는 비디오 미리 보기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 썸네일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디오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틴키피키에서는 16:9 비율의 1920x1080 픽셀 이미지를 권장합니다. 여기에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지만 원한다면 더 깊이 있게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강의를 필기록으로 옮기고 있다면 보통 SRT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강의에 대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 파일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영어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자동 자막 표시를 활성화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다시 올라오면 자막이 하단 3분의 1 지점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항상 재생바를 표시하도록 설정하거나 플레이어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토글을 켜면 하단의 바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능을 켜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상을 좀 더 중립적인 색, 예를 들어 썸네일과 맞추기 위해 검정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에 대한 요약 통계를 보고 싶다면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이 영상을 업데이트했으니 이전 탭으로 돌아가서 레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 항상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새 탭에서 열리고 레슨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왼쪽 패널에 챕터와 레슨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상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콘텐츠 업로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강의의 대부분을 한 번에 업로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로 PDF, 비디오, 오디오 레슨이 있다면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합니다. 두 번째 챕터 아래에서 콘텐츠 업로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준비해둔 동영상 3개를 선택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이 3개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업로드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틴키피키에서는 여러 파일이 동시에 업로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콘텐츠 업로더 탭에서는 여전히 이 레슨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이름을 조금 정리할 수도 있고 기존 챕터 간의 레슨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파일을 올바른 위치에 업로드했는지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파일도 다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 레슨에서 무언가를 복제하고 싶다면 레슨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챕터 3의 레슨을 복사하고 싶다면 대상 챕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열고 레슨 복사를 선택한 다음 예를 들어 이 A를 복사하면 챕터 3의 복사본이 추가됩니다. 특정 레슨을 삭제해야 할 경우 콘텐츠 업로더 탭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레슨을 열어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서도 레슨 삭제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 생성의 기본을 익혔으니 커스터마이즈를 위한 설정 옵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들을 변경할 수 있고 어디서 변경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변경했던 코스 이름이 표시됩니다. 여러 명의 강사가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서 새로운 강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및 숨김 접근 설정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비공개 코스는 공개 상태로 남아있지만 학생들이 접근을 요청해야 하고 숨김 코스는 아예 표시되지 않으며 등록하려면 직접 링크가 필요합니다. 만약 텍스트가 많은 코스이고 그 텍스트 자체에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텍스트 복사를 비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기능이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 복사를 허용해 둡니다. 그리고 코스를 게시한 후나
지금처럼 초안 상태일 때 언제든지 코스를 삭제해야 한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스 이미지와 코스 상품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업로드를 클릭하고 간단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스플레이어가 어떻게 보일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코스플레이어 미리 보기를 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크 테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원한다면 새로운 기본 색상을 추가하거나 글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한 후 코스플레이어 미리 보기로 가서 새로 고침하면 변경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다시 저장해서 우리가 사용하던 라이트 테마로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한다면 코스플레이어 로고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미리 보기를 다시 새로 고침하면 로고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는 일부 학생들의 참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동영상을 자동 재생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동영상 시청을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학생들에게 챕터 완료 메시지나 수료증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옵션은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만약 수료증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미 만들어둔 것이 있다면 이 드롭다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료증이 없다면 이 부분을 새 탭에서 열면 왼쪽 내비게이션 메뉴의 사용자 및 수료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제품 강좌를 선택한 다음 우리가 만들었던 강좌를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행 상황 및 완료 설정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립 일정은 잠시 건너뛰고 관리자, 수익 파트너, 제휴사 등은 강좌나 제공 서비스가 규모가 커질 때 알아두면 좋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팀 없이 혼자 강의를 운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시 드립 일정으로 돌아오면 드립 일정은 모든 강의가 한 번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경우 강의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드립 기능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내비게이션 메뉴 탭이 생성됩니다. 저장하고 그 메뉴를 열어봅시다. 여기 위에 드립 일정 탭이 있습니다. 이미 저장했으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드립 일정을 만듭니다. 다양한 드립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각 챕터를 클릭하면 선택한 드립 유형에 따라 각 강의의 드립 일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추가하고 저장해 봅시다. 이제 이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드립 유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드립 유형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스 일정이 모두 삭제된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만약 일정을 다시 만들고 수정하고 싶다면 이것이 일정을 쉽게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립 일정을 삭제하고 코스의 모든 강의를 한 번에 공개하려면 드립 유형에서 삭제를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틴키피기에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한 다음 설정으로 돌아가서 드립 일정으로 이동한 후 드립 일정 활성화 토글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이 탭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스가 잘 준비되었으니 출판을 위해 가격을 정하고 패키징해야 합니다. 틴키피크는 비교적 유연한 가격 옵션을 제공하지만 저는 이 코스를 일회성 결제로 가격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이 제 타깃 오디언스에 더 적합하고 코스가 오픈될 때 모든 강의를 한 번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적합합니다. 하지만 구독료를 받거나 월별 결제를 받거나 추가 결제 플랜을 설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99로 가격을 책정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접근 권한을 줄 예정이므로 등록 기간은 비워두겠습니다. 이제 기본 가격을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틴키피키, 이 결제 설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알림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등록할 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새 탭에서 열릴 것입니다. 또 다른 유용한 메시지에서 틴키피크는 카드 결제 프로세서를 활성화하려면 이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로 가면 환영 이메일과 함께 가장 먼저 받은 인증 이메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증을 완료하면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새 탭과 이메일 인박스를 닫고 원래 탭을 새로 고침하면 틴키피키, 계정 인증을 인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틴키픽 결제는 스트라이프를 통해 제공되므로 여기서 틴키픽 결제를 설정하겠습니다. 스트라이프 계정이 없다면 이 과정에서 스트라이프 설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를 숨겼지만 스트라이프 설정 시에는 법적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번호 SSN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계속을 클릭하세요. 검토 페이지에서 전문 정보 Professional Details 항목에서 몇 가지를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hinkific 사이트 URL이 표시되지만 원한다면 이를 개인 웹사이트로 변경하고 그 안에 Thinkific 상품을 임베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개 정보도 수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명세서에 표시되는 설명자는 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댄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른 강의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설명적이면서도 여전히 포괄적인 문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도 고객 지원 이메일로 자동 입력됩니다. 필요하다면 이것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취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프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실제로 앞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계좌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해당 탭을 닫으면 다시 원래 작업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가격 책정 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99의 기본 가격이 저장되어 있고 결제 정보를 추가하라는 메시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랜딩 페이지를 수정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사람들이 강의 URL을 공유하거나 구매 또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처음으로 랜딩 페이지 탭에 들어가면 Thinkific에서 스타일 프리셋으로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원한다면 이 프리셋들을 스크롤해서 볼 수 있지만 저는 평소처럼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에서는 강의 URL의 슬러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YouTube 랭킹 어카데미로 설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 편집 버튼을 선택하면 랜딩 페이지가 AI 지원이 포함된 고전적인 웹사이트 빌더와 매우 비슷해집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각 섹션이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너, 이미지가 포함된 하이라이트, 제목과 단락, 텍스트와 미디어 등 다양한 섹션이 있으며 각각의 섹션은 편집 가능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너의 경우 이 전체 페이지 이미지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사실 이런 작은 썸네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미지가 없다면 급할 때는 하이라이트의 이름만으로 시작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 내의 개별 요소에 대해서는 Thinkific이 권장하는 이미지 크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고 이 섹션들의 배경색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색상 선택기도 있습니다. 저는 흰색이 마음에 들어서 취소하겠습니다.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비디오 추천 사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섹션 유형을 스크롤해서 볼 수 있고 비디오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아직 제 강의 예고편을 유튜브에 비공개로 업로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그 URL을 붙여넣고 커버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 섹션은 미리 보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게시한 후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스크롤하면 오른쪽 상단에서 언제든지 모바일 미리 보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바일에서 우리 랜딩 페이지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데스크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원한다면 헤더와 부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헤더와 부터가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페이지의 SEO 설정에도 접근할 수 있고 Thinkific이 이미 기본값을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뭔가를 입력해서 SEO 측면에서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편이지만 주된 트래픽은 기존 네트워크나 기존 오디언스 혹은 메일링 리스트에서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저장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스타일에서는 글꼴, 색상, 모서리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의 글꼴 패밀리와 글꼴 두께까지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텍스트와 배경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선택할 때 일부 설정이 미리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원한다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둥근 버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요소들에서 선명하고 깔끔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겠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에는 이 이미지가 분명히 잘 어울리지 않으니 조금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코스 랜딩 페이지에 문구를 채울 때 내장된 AI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의 거의 모든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 AI 버튼을 눌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AI 텍스트 생성기의 말투와 약간의 맥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가 친근하게 느껴지길 원하고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유튜브에서 동영상 순위를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다시 생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 텍스트 생성기는 그 후에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중 일부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카피라이터가 아니라면 이 기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팅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이 기능을 통해 빠르게 괜찮은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의 문구가 마음에 들면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나가도 됩니다. 마지막 탭은 상단의 게시이고 이제 드디어 게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게시를 선택하면 아직 강의가 초안 상태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열면 초안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강의들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게시 탭으로 돌아오면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초안 상태가 게시됨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코스 링크를 얻으려면 코스로 이동한 다음 게시된 코스 위에 마우스를 올려 공유 링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코스 공유를 클릭한 후 여기서 그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탭에서 코스를 열었으니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 그래픽을 약간 수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미지는 제 실제 사진으로 교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가 게시되면 커리큘럼이 이렇게 보입니다. 각 개별 강의가 표시됩니다. 여기서도 이 강의 이름을 좀 더 정리하고 싶네요. 이런 이유로 청중과 공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최대한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요. 코스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하면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코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이미지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강사 이미지를 제 사진으로 교체했고 강의 제목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청중과 공유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코스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고급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들은 판매 메뉴의 주문 추가 상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상품, 예를 들어 함께 묶을 수 있는 두 개의 강의가 있다면 결제 시 두 번째 강의를 할인된 가격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문 추가 상품으로 제공할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강의 결제 페이지에 표시하고 싶은 상품이 됩니다. 우리의 경우 유튜브에 관한 전자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주문 추가 상품을 설정하기 전에 해당 디지털 다운로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문 추가 상품이 함께 표시될 제품으로 유튜브 랭킹 어카데미 강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문 추가 상품, 즉 전자책의 가격을 정하고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문 추가 상품은 청중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판매 메뉴의 쿠폰으로 가면 기존 청중을 유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를 입문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없는 LAUNCH10이라는 쿠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띵키프키 여기서 단계별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유튜브 랭킹 어카데미 강의에서 $10를 할인하고 계속을 클릭하면 이 코드가 launch 10이 되고 이 쿠폰을 사용하는 처음 10명에게 이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LAUNCH10 쿠폰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제작과 판매에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